시간에는 궁궐에 관원들이 이제 출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궁궐 안에는 왕과 왕비, 왕실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관청들이 또 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궁궐에서 잘 남아 있는 곳이 창덕궁의 권례각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복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도남문에 이 관원들이 들어갈 때는 이제는 그냥 뭐 문이 그냥 알아서 열려서 또 알아서 닫혀서 그냥 들락달락거리고 함부로 하는 곳이 아니겠죠. 왕께서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드나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남문이 건립됐을 때는 도남문에 이 큰 북과 종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시각과 또는 어떤 비상시 위급을 알릴 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이 평상시에는 이 초혼이라고 그래가지고 해가 이렇게 져서 날이 좀 어두워졌을 때 그때 이제 궁궐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도남문을 닫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이제 해가 돋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밝게 비치려고 할 때 문을 또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혼에 문을 닫고 평명에 문을 연다. 이렇게 이제 그냥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궁궐 문은 닫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왔을 때쯤 되면은 이제 문을 열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도성은 그것과 다르게 이 도성의 사대문은 이제 뭐 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평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해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평균 한 10시 정도 뭐 그때 이제 종을날 28번 찾아가서 통행금지를 알리면서 문을 닫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발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새벽 한 4시 정도 돼야 그 정도 됐을 때 다시 이제 한 33번에 뭐 불을 쳐가지고 이제 도성문을 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궐에 있는 정문은 도성문이 이제 닫히기 전에 먼저 닫는 거죠. 그리고 또 문을 열 때는 사대문이 먼저 열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해가 또 거의 이제 이렇게 또 밝아질 무렵에 또 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도성문과 궁성에 있는 문은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이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면 이제 관원들이 이제 궁궐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궁궐에 출근하면은 또 그냥 뭐 이렇게 막 들어왔다가 함부로 나가고 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엄격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이 도성 문은 병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군사 기관에서 하는 거고 이 궁궐 안에 내병조가 있는데 그 내병조가 궁궐을 수비하고 궁성문을 또 관리합니다. 지킨다는 거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도남문, 궁성문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승정원이에요.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맡은 관청이지 않습니까? 부서. 그러니까 승정원에서 도성문을 관리한다. 그 승정원에서 자물쇠와 쇠사슬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병조에 있는 이제 군인들이 직접 이제 행동을 하면서 이제 그걸 채우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또 관리 감독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또 관원은 누구냐? 이 선전관 그리고 도총부의 난관이라고 해요. 도총부는 어떤 부대를 직접적으로 거느리는 그런 부대는 아니지만 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구예요. 총괄하는 그게 이제 도총부라고 그러고 선전관은 왕을 호위하는 경비하는 최측근의 경호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명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관원을 선전관이라고 하는데 그 선전관과 도총부의 난관이 와서 최종적으로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감독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자물쇠와 이런 쇠사슬을 맡아서 내주고 받고 하는 거는 승정원입니다. 그 주소가 승정원에 소속된 주소가 또 직접 가서 그걸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냥 몇 차에 걸쳐서 이 책임지는 관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져 정군은 승정원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그 업무로 이 궁성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궁성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거는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승정원에서 직접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궁성문은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궁성문에서는 또 이 문이 들어갈 때 그냥 문을 열리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증표가 있어야 돼요. 증명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관원들이 일상적으로 출근 퇴근할 때는 신부라고 그래가지고 궁궐 그 출입증이 있어요. 그 출입증을 일찍 이제 내줘서 그 출입증을 보고 이제 보여주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출입증을 있는 것을 그냥 신부라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궁궐 문이 닫혔을 때 그 안에서 관원들이 업무를 보고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궁궐 문은 닫혔잖아요. 제 시간이 되면 닫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왕의 어명이 있어야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 일이 이제 일찍 끝났으니까 이제 문 열어줘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은 어떤 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계문 표신 그리고 폐문 표신이라는 거를 이제 승정원에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승정원에서 왕의 이제 허락을 하면 어명으로서 허락을 하게 되면 그 표신을 내주고 그 표신을 갖고서 이제 계문, 폐문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표시를 갖고 한쪽에는 이제 계문이라고 쓰여 있고 그 관원의 그 관직과 몇 월 며칠 날 내준 이런 표신이라는 거를 받아서 그거를 보여줘야지만이 대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써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전 표신이라고 또 있는데 그 표시는 뭐냐면 어떤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관원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훈련도감, 어영청이니, 이런 좌우 포도대장이니, 이런 관원들, 군사와 관련 업무를 긴급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대궐문을 열어주거나 할 때 필요한 게 또 이 선전 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계문 표신 같은 경우는 단지 이런 계문이란 게 그냥 앞면에 써 있고 이 관직명과 이런 몇 월 며칠자를 증표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왕께서 계시는 대전에 있고 하나는 관원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증표예요. 가끔 이제 사극 보면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맞추기도 하는 것. 그리고 뒷면에는 왕의 수결, 사인이 있어요. 어압이라고 해져 있는데 새겨지는 것이 또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갖고 있는 게 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함부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말로써 구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신을 갖고 있으면은 왕께서 어명을 내렸다, 문을 열라는 그런 증표로서의 를 보여줘야지만이 문을 밤중에 여는 것이지 한 번 닫힌 대궐의 문이 함부로 누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열어주거나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한 번 문이 닫히면은 열기가 엄청나게 힘든 곳이 바로 이 대궐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저런 왕마다 모두 사인들이 있는데 저런 수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패에 새겨진 걸 이제 어압이라고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왕마다 사인들이 이제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저렇게 단순하게 써 있지만 저 뜻에는 보통 이제 일심 그래가지고 일자는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가고 이 심자를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화해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충성된 마음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신하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런 그 뜻으로서 이제 그 수결 사인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런 게 서류에 문장에 있어야 돼요. 공문서에는 왕께서 내린 그 교지에는. 근데 저런 것을 나무표에도 새겨서 해놨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또 한 그 정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승정원에 있는 이제 그 승정원에서 이 국내에 있는 그 당상관들이 이제 대궐문을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교체를 이제 숙직을 쓰는 이제 그 관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그 관료들이. 그러니까 당상관들을 교체해야 돼서 내보내고 들어와야 되니까 대궐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정조 때 승정원에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승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승정원에서 임금께 이제 여쭸을 거 아닙니까? 대궐문을 열게 이 표시를 내어주십시오. 계문 표시를 내어주십시오 하니까 정조가 했던 말들이 정조실록에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니 문이라는 게 높은 관원이나 낮은 그 궁인이나 문 열려 있는 곳에 나가면 되지. 왜 자꾸 문을 정해진 것처럼 너희들 자꾸만 문을 열어달라느냐라고 하는 그게 실록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나문이라는 거는 왕께서 드나드는 문이고 대궐문, 정충왕문은 그리고 그 좌우에는 삼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삼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이런 좀 그 관직은 낮지만 이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정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수많은 관원들은 도나문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금호문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관원들이 주로 출퇴근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도나문 또 그 남쪽에 그 왼쪽 편에 보면 단복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주로 또 내시들 또 궁인들이 또 드나드는 실무적인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들이 그 외에도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기의 그 직위에 맞는 사람들이 친분에 맞는 드나드는 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을 주로 다녔어요. 그렇게 관원들이. 그러니까 높은 관원이니까 금호문을 열어달라. 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금호문을 열게끔 금호문에 표시를 좀 내어달라고 했는데 정조가 아니 도대체가 문이라는 게 그냥 다 이렇게 열려있으면 그냥 다니는 거지. 자꾸 자기들 신분에 직분에 맞게끔 문을 열어달라는데 왜 그러느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나 봐요. 아니 전에도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올라오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의 직분에 맞게끔 문을 정해서 다니지 말고 문이 열려 있으면 다 아무나 상관없이 다녀라 라고 한 말이 실록에 나와요. 정조실록에. 그래서 얼마나 관원들이 자기의 내시가 드나드는 분은 함부로 높은 관원이 안 가고 또 낮은 그 관원들도 높은 사람이 드나드는 분은 함부로 다니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밤중에 일이 늦게 끝나서 대궐 나갈 때도 문이 열려 있음에도 그 문으로 안 나가고 자기들 문으로만 나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엄격했다. 이 대궐 출입이라는 게 함부로 이렇게 막 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에 또 실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금천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대궐 정문을 나가면 궁궐 밖에 나가고 대궐문을 들어오면 궁궐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금천교라 가지고 지난 궁궐의 장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궁궐 정문을 들어오면 금천교라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나문 왼편에 이 도나문을 들어와서 쭉 오른편에 꺾어지면 다리가 하나 있죠. 돌다리가. 저게 금천교예요. 금천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금알금. 함부로 건너다니지 못하는 다리다. 금천교입니다. 그런데 그 금천교는 창덕궁에는 이름이 뭐냐면 금천교예요. 똑같아. 근데 금자는 비단금자예요. 그러니까 비단 계울이다. 비단과 같은 다리다. 그래서
고유명사로는 금천교고, 그 경복궁은 영재교, 창경궁은 뭐 옥천교 이렇게 각자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각자 갖고 있는 그 이름을 대명사로 해가지고 금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천. 함부로 건너다니지 못하는 개울이다. 그래서 이 창덕궁강교는 비단금자를 쓴 금천교, 바로 저게 금알금자를 써서 금천이라고 또 하는 겁니다. 이 규장각의 실무공간인데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이 권례각사가 발달돼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장각이라는 거는 정조가 즉위를 하고 나서 후원에다가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이 중하급 간원들을 학문을 연구시키고 또 그들이 이 공부하게끔 했던 곳이 이제 그 규장각이라는 곳인데,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무 공간을 이 금천을 건너기 전에 권례각사를 만들고 거기에 그 이문호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문호는 그런 규장각에 근무하는 그 근무자들이 실무적으로 와서 근무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그 좀 이렇게 특색이 있는 건 뭐냐면, 저 이문원의 건물 안에 내부에 검서청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검서청의 검서관들은 규장각 직원 관원들이 이제 막 이렇게 책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글들을 갖다 이제 다른 곳에 베껴야 될 때 이런 이 검서관에 있는 검서관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뭐 베끼기도 하고 교정도 보고 막 그랬던 직이에요. 근데 그 직은 누가 맡았었냐면은 5급부터 9급까지 말단들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였냐면은 서울들, 그러니까 양반과 그 양민의 여성에서 낳은 자식들을 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서자들, 그리고 얼자라고 할 때는 양반들과 천민의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서울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자와 얼자를 대우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예요. 검서관 자리는. 그래서 서울들을 들도 능력이 있고 뛰어나면 그 발탁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줬어요. 그들이 검서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궁궐 안에 이문원이라는 곳에 옆에 검서청에서 그 근무를 하고 그들이 그러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또 이문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문관은 옥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보배와 구슬같이 귀중한 이런 보배들이다라는 이제 벼슬이고, 홍문관에서 가장 높은 그 직책을 대제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더 영예로운 자리가 바로 대제학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그 삼공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더 높게 생각을 했던 자리입니다. 왕의 자문기구이고 그 당시에 학문과 사상을 인도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의 어떤 유교의 어떤 그 흐름과 또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왕께 인도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왕을 자문하기도 했으니 얼마나 그 높은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홍문관이 되게 영예로운 자리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삼사라고 그래가지고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높게 치는 그런 곳이 바로 저 홍문관이었습니다. 그 홍문관도 이제 금천 다리를 건너기 전에 바로 들어가는 쪽에 다 함께 이제 있어요. 뭐 금천을 건너서도 바로 이제 왼편에 영역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런 홍문관을 갖고 있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홍문관들은 퇴청도 못하고 뭐 당연히 이제 교대로 근무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퇴청도 하지 못하고 궁궐 안에서 직숙을 하면서 항상 왕이 부를 때를 대비하고 기다리는 곳이 홍문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문관은 또 이 대작을 문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장들을 저울에 단 것처럼 평가하는 자리예요. 대제학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장이나 글들을 저울에 단 것처럼 평가하는 자리가 대제학이고, 그래서 그 문형이라고도 부르는 자리니까
얼마나 그 상당히 그 당시 6.25 국가에서 영예로운 높은 직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이 홍문관이었다. 이 홍문관의 또 이 안에는 주변에는 호위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을 호중하는 그런 뭐 그 군사들이 있고요. 상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마패, 옥새, 상서로운 기물들을 보관하는 장소. 또 내병자라고 그래가지고 병조에는 원래 그 대궐 밖에 있지만 군사의 궁성과 문을 그 지키는 군인들이 들어와서 파견되어 있는 군인들, 이를 내병조라고 하는데 그들 이런 실무적인 이런 그 부서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이 사람들이 관원들이 또 엄청 많았다. 그리고 자체 내에 있는 뭐 홍문관이니 승정원이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반원, 내시들의 근무처, 내시들도 원래는 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 안에 들어와서 파견돼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또 교대 근무를 이제 또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서들이 안에 이제 많이 있는 곳이 지금 그 볼 수 있는 곳이 또 창덕궁이기도 합니다. 자, 빈청은 뭐냐면 여러분들 드라마나 사극 같은 데 보면 좀 많이 들어보셨죠. 빈청에 나아갔다, 빈청에 가셨다. 뭐 빈청은 하나의 어떤 관청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장소,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덕궁 들어가다 보시면 쭉 그 오른편에 카페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카페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차 마시고 하는 곳, 거기가 빈청이었어요. 조선시대에 그 자리가 빈청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변한 것이에요. 저 빈청은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비변사의 재상들이 궁궐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곳이야.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 이제 왕의 뭐 전달에 승정원에서 이제 뭐 왕 전달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어디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그 비변사 재상들이 가가지고 왕을 만나서 이제 국사도 논의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빈청에서 국정을 논의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빈청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어떤 이런 이 홍문관이나 이런 그 승정원이나 이런 그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삼공과 그 비변사의 재상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임금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거기까지 빈청. 그래서 빈청에 가장 높은 고위 관직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승정원이나 또는 사관들이 와서 모시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곳이 이제 빈청이에요. 그래서 저 공간이 잘 유지되다가 그 일제강점기 때 어착으로 쓰였던 거죠. 그래서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제 이어하고 순종이 1907년인가요? 창덕궁으로 이제 와 계실 때 그 빈청 자리를 순종이 이렇게 그 탔던 그 외국차 뭐 다임러, 캐딜락 그리고 어마차 막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전시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라는 게 쭉 이어지다가 그 어쨌든 안타깝게 그 이명박 정부 때 그게 이제 카페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차들은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가서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래서 한때 그 당시 문화재청이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시 어착으로 돌려라 아니면 빈청으로 원래대로 해라 왜 그건 안 하느냐 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카페로 그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지금 그 빈청에 이제 지금 있는 것이고요. 승정원의 이제 그 주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승정원의 주소는 그 우리가 승정원은 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주소라는 얘기도 좀 들어보셨나요? 주소는 못 들어봤죠. 근데 아주 중요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 뭐냐면 이 승정원에는 이렇게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습니다. 이제 의정부는 이제 이렇게 그 합작기구죠. 각 그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이런 육조들이 모여서 있는 각 그 부서로서 이제 나라의 살림살이니 뭐 그 군사니 여러 가지를 이제 관리하는 거고 의정부는 거기에 이제 합작 의결기구죠.
그다음 승정원이 있고 의검부가 있고 춘추관, 성균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3사라고 해서 중요한 이제 그 부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사원부, 사관원은 왕의 간쟁을 하거나 아니면 이 관원들을 감찰하거나,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구 그리고 왕의 어떤 도서를 이 관리하고, 또 왕께서 경연을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지 이렇게 이제 뭐 구두점도 찍고 토도 달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곳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각자 자기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왕명을 출납한다는 의미는 왕이 이런 명령을 하면은 그 승정원이 그걸 듣고서 그 필요한 거기에 담당하는 그 관서에 가서 관원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문서로 전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공문서. 그래서 각 관하마다 지방이나 예조, 호조, 예조, 병정 이런 각에서 어떤 공문서가 뭐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보고나 이런 공문서가 올라오면 그거를 갖다가 계라고 그래요. 계. 한자로 열리다, 계, 열다, 여쭙다, 뭐 인도하다 그 한자. 그걸 계라고 하는데 그게 올라오면 승정원에서 그걸 다 일일이 검토하고 왕께 올리는 거야. 그 왕이 또 일일이 다 그걸 또 보시고서 어떤 그 답변도 내리기도 하고 답신을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럼 거기에 계자란 인을 찍어가지고 승정원에 또 내리면 그 승정원이 또 그 요건에 맞게끔 다시 또 다 서류를 갖추어서 그 담당 또 관하에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라고 하라고 그런 공문서를 승정원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건이 안 맞으면 그 관원에 벌도 내리고 왕께 얘기하고 여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승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비서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왕께 들어오는 모든 공문서는 승정원을 지나서 올라가서 결재를 받는다. 그리고 그 공문서가 제대로 요건을 갖췄는지도 검토하고 올리고, 또 왕께서 내리면 그걸 다시 또 검토하고 요건을 갖서 내려보내는 이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 관하와 중앙 관서에서 이런 공문서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그걸 이제 승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너무 많은 곳이죠. 거기에 승정원은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이런 6그 승지가 있어요. 그 승지들이 각자 한 명씩 맡아가지고 그 승정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서가 2명 있어요. 주서가. 그리고 가주서가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또 이제 그 서리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승정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왕이 이 편전이나 이런 대전 같은 데서 이 신하들과 함께 이 당상관이나 이러한 그 담당 실무자들과 얘기를 할 때 옆에서 그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사관이잖아요. 사관이 2명이 들어가서 그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관이 적는데 그 사관은 주로 뭘 적느냐? 평가를 적는 거예요. 평가. 주로 적는 게 누가 뭐 이랬는데 이거는 이런 것 같다. 이거 뭐 왕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로 평가가 좀 위주고 주서가 모든 걸 다 적는 거야. 그 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걸 다 적는 게 주서예요. 그러니까 주서는 글씨가 거의 날아다니는 거야.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한 7품부터 한 7품 정도 되는데 그 주서가 그걸 다 적고 있는 게 바로 주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서가 왕께서 논의가 끝나고 이제 그 내려오면 자기가 적은 거를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좀 깨끗하게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적어서 갖추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내요. 연월일자를 써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승정원 일기야. 그러니까 승정원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서가.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야, 그게. 승정원 일기가 그러니까 실록보다 더 어쩌면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승정원 일기이고, 사관이 쓴 책들은 그게 사초인 거죠. 그 방에 들어가서 쓴 책들이 사초죠. 그래서 그 사초는 왕도 못 보는 거죠. 그 왕도 절대 보지 못하고 그 사초를 그 쓴 걸 가져와서 그대로 잘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정리해서 놔두고 퇴청을 해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또 정리를 해요. 그게 가장사초예요. 집에 가서 보관해 있는 가장사초. 그리고 그 입시에서 쓴 사초를 입시사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시사초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쓴 책을 가장사초를 다시 그 시가 되면 이 실록총에 내는 거예요. 그럼 실록총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왕이 돌아가시면 그 실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승정원 일기가 아까 주소들이 썼다고 그랬죠. 그 승정원 일기도 같이 1차 자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왕조 실록, 뭐 정조실록이니 뭐 영조실록이니 그런 실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지는 게 바로 실록이다. 그리고 실록이 만들어지는 그런 1차 자료들이 주소가 쓰는 책, 승정원 일기, 그리고 사관들이 또 그 사초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초는 왕도 못 보고 그 후왕도 보지 못하고 바로 실록청에서 실록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 있죠. 뭐 사고 거기에 이제 각자 보내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록을 보면은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뭐 연산군이 자기 엄마를 어떻게 죽였는지 알게 되고 막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왕은 아예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승정원 일기는 볼 수 있어요. 승정원 일기는 이제 그건 제가 좀 후에 다시 또 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기 나온 말의 탐분이 주소예요. 그러니까 주소도 저렇게 이제 이게 반차도라고 그래가지고 임금께서 행차할 때 그리는 그림인데 저렇게 주소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같이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사관도 따라가지만 주소도 같이 함께 있다. 그리고 주소와 그런 그 모든 자세한 그 기록들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주소이고, 그래서 승정원의 승지들이 전국의 중앙의 모든 공문서들이 자기들이 다 검토하고 올리기 때문에 얼마나 커다란 그 힘을 갖고 있겠어요. 모든 정보들을. 그래서 이 승정원을 이 임금을 머리로 생각하고 이 관원들, 중앙 관청들, 지방의 관아들을 모두 몸통이라고 생각하면 승지는 목이다, 목구멍, 목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모두가 승지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정말 힘 있는 그 곳이 바로 이제 승정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태종,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 벌써 다 우리도 지금 알고 있죠. 저 글을 쓴 게 언제 때냐면 태종 때예요. 태종. 창덕궁을 창궐했던 왕. 그 태종 때 저 말을 사관이 썼어, 실록에.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알고 있잖아. 저 이유가 뭐냐면요. 태종이 이제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다가 그 활을 쏘면서 사냥을 하는데 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뭐 말이 다치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지니까 태종이 했던 말이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관이나 주소들이 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좌우를 보면서 사관이 절대 모르게 해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관이 이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관이 실록에 다 그걸 썼어. 그래서 역사의 망신이니 절대 쓰지 말라고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관이 알고 써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알고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관은 왕의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종 때 편전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태종은 편전은 들어오지 말아라. 여긴 내가 그 근무초고 신하들에게 논의하는 곳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관은 몰래 막 편전 뜰까지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귀양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 귀 갖다 대고 듣고 그래가지고 그 태종 저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이제 편전까지도 사관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했어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당부했을 때 들어오고 했지만 엄벌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사관들이 악착같이 그 논쟁 끝에 승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그 어느 곳이든
들어가서 사건과 주소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이 그렇게 긴 그 엄청난 분량이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정원 일기나 사관이나 그 주소가 쓴 책이나 사관들이 쓴 책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이 기록이 잘 돼 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 방금 말했지만 실록은 사초는 함부로 볼 수가 없었지만 주소가 쓴 승정원 일기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승정원 공개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사원부나 사관원을 대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간들이 그 신하들이 승정원에 가서 주소에게 내 그 방금 영의정이나 아니면 누가 그 좌회정에 들어가서 그 논의를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보자. 그러면 내줘야 돼요. 주소가 다 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원부 사관원 관리들이 대관들이 보고서 그걸 갖고 아니 어디 감히 이딴 제도를 만들자고 제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비판을 했어 이런 걸 이제 보고 나서 사원부나 특히 사관원이 그들이 이제 그런 걸 간쟁하는 그 직책이니까 가서 막 왕께 따지고 막 이 관원을 탄핵을 시키자 그러고 했던 게 바로 승정원 일기를 공개 원칙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관원이나 사헌부의 이런 그 탄핵 활동이 활발하게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이 대청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청. 그러니까 빈청은 아까 말했지만은 이 손님 빈자를 써서 임금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비변사의 지상들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손님으로 맞이하는 빈청. 이 대청은 이 대감들이 머무른 공간이야. 그 대간들이. 그래서 대청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사극 보면 대청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게 대청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대간들이 이제 머무르는 곳이고요. 사헌부, 사관원, 이 관청은 국물 밖에 있는데 이 또 사헌부, 이 사관원들의 그 궐 안에서 볼일이 있는 경우는 업무가 있는 경우는 이제 들어와서 대청에서 또 이제 대기하고 또 근무했던 곳인 거죠. 얼마나 이 간쟁이나 이러한 것들이 활발했냐면은 이 숙종 때 일인데 또 이 대간들이 그냥 대청에 계속 머무르면서 왕께 대들 것들 갖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뭐 누구 탄핵해야 된다는 둥 막. 그러니까 하도 많이 숭상한 이 간쟁을 숭상하는 기풍이 되게 심했나 봐요. 숙종 때. 그러니까 이 숙종은 이 대청에 있는 온도를 다 뜯어버려서 없애버렸어요. 하도 그냥 거기에 계속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한경지략이라는 책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활발하게 또 이 사헌부 사관원의 활동들이 두드러졌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바로 대청에서 사헌부 사관원에서 했던 거다 시고요. 이 사헌부 사관원의 이제 탄핵 활동을 이제 또 사례로 보자면은 이 성종 때 일이에요. 성종 때 성종이 25년을 재임을 했는데 그때 사헌부의 탄핵 활동이 사헌부 사관 합쳐가지고 한 2,700건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성종 25년 재임 기간에 약 한 2,700건이 탄핵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정전 이런 데서 조한이, 조차민이 학문을 연구하고 또 내명부도 다스리고 그 수많은 공문서에 또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야 되고 하는데 탄핵도 2,700건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나중에 또 따로 하겠지만 왕의 업무가 하루가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왕과 왕비랑 노닥거리는 그런 것만 나오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성종 때 그러한 탄핵인데 한 예를 들면 성종의 장인이 한명회라는 영의정도 거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관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명회예요. 한명의 두 딸을 모두 다 성종한테 예종, 성종의
형인 예종 시집 보냈죠. 또 그 성종에게도 시집을 보냈던 사람이 한 명이에요. 두 딸을 다 보냈어. 예종, 성종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 사람이 바로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한 명애가 그 이제 중국에 가서 막 뇌물을 먹고 막 그런 일이 막 들통이 났어요. 뇌물 주고 뇌물 받고 막 중국에 가서 그 내관 환관이랑. 그런데 그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막 이 사원부에서 탄핵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종도 함부로 한 명애를 탄핵을 줄 수가 없어서 그냥 막 넘어갔어요. 왜 장인인데 되게 장인이고 막 그 영의정이고 막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다가 중국에서 또 이제 사신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뇌물을 받았던 환관 정동유라는 내시가 환관이 이제 이 한양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한 명애가 내가 지은 정자에서 막 잔치를 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한 명애가 지었던 정자가 압구정이죠. 그래서 지금 이름이 압구정동이잖아. 그 한 명의 하고 압구정이고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그 지금에 있는 압구정 그 언덕에다가 짓고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그 환관에게 했던 거죠. 그래서 궁궐에서 성정 임금만이 쓰는 장막, 그 천막을 빌려다가 거기다 치고 해두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한 명이는 당연히 빌려주자고 말을 했는데 성종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또 한강 그 이남 쪽에는 그 제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베풀어주는 잔치가를 여는 따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열어라 해라. 근데 한 명에는 지가 정자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한 명이가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그 중국 그 환관이 와가지고 제천정에서 잔치를 크게 벌이고 있는데 한 명이가 안 간 거예요. 삐졌는지 열받았는지 안 간 거야.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안부 사관에서 한민규를 이제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난리 다 치고 나온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중국에서 온 사신, 내가 환관이 왔고 사신이 왔는데 이거를, 잔치를 열어놓고서 지가 안 한다고 깨병을 부르고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성종이 그걸 알고서 바로 파직을 시키는 거야. 사원부 사관원이. 뭐 이런 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종 때 거의 2,700건의 탄핵 활동이 있었으니 웬만한 관원들은 거의 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당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관청도 해요. 그래서 이조, 병조 이런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관아에도 막 그 몇 차례 막씩 이렇게 탄핵을 그 사원부 사관원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핵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또 조선 시대였었고요. 활발하게 또 이루어졌을 때가 성종 때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원부 사관원은 비록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정일품, 뭐 정이품의 대감들은 아니었지만 이 관직은 그들보다 낮았지만은 그러한 관원들이 이 주소가 쓴 책과 계속 그 감시와 그리고 이 탄핵 활동을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럼 없이 왕께 이 목을 내놓고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원부나 사관원이 왕의 눈치를 보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되게 비루한 인물로 낙인시켜서 다음에는 어떤 이런 논쟁을 하는 공론의 자리에서 끼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그들끼리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켜진 겁니다. 그래서 이 권례각사가 궁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밖에는 외각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원들이 수많은 이런 이 감시와 통제를 받고 또 그들이 또 왕권을 견지하면서 또 관원들을 또 감찰하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조선시대 사회였고 또 이 하나의 어떤 조선 왕조를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그 비결 중에서 하나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